자, 그녀의 전 남편의 이름은 나리타 XXX. 본명은 뭐라고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시청에 가서 알아봤더니 세상에나 뭐가 발견됐는 줄 알아? 이혼 청구서가 발견됩니다. 이혼 청구서. 2010년 3월 20일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정희정 씨의 시체가 발견되기 직전에 이혼 서류가 접수된 거야. 직전에. 그런데 봐봐. 이 여성이 작년에 죽었단 말이야. 이건 이누마가 지가 진술을 했어. 작년에 죽였다고. 그런데 이 이혼 서류가 접수된 게 2010년 3월인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도 이혼에 동의한다라는 사인까지 되어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누마 세이치가 사체유기를 한 게 밝혀진 게 3월 29일이었단 말이야. 진술한 게 2009년 10월에 사체를 버렸다고 했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혼 서류를 내나?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혼 서류를 내?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인 여성이라는 게 그 동네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누구나 한 명이 본 적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 근방 이웃 주민들에게 막 물어봐요. 혹시 이런 한국인 여성을 본 적이 있냐?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야. 세상에. 하다못해 집 근처 이웃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한 주민이 이 여성의 남편이 일한다는 곳을 알려줘요. 자, 그게 어디냐? 바로 유흥가 사진이에요. 그 근처에 유흥가였던 거야. 자, 이 동네에 온천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온천 근처가 약간 좀 유흥가가 많았나 봐. 그래서 그 온천 동네 근처 유흥가에 한국 여성이 은근히 많다는 걸 이걸 알려줘요. 이 주민분께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한국 여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여자분들이신가요?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 주민이 하는 말이 뭐 스나크나 뭐 그냥 술집 같은데. 그러니까 스나크가 뭐냐면 여자가 옆에 앉아서 술을 접객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는 데예요. 그러니까 선술집 같은 거지.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손님 접객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대. 자, 근데 이 남편이 무슨 일을 했냐면 불법 택시 운전 기사를 한 거야. 그런데 일본에 나라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불법이야. 그런데 택시가 아니라 일반 자가용으로 돈을 좀 택시보다 좀 저렴하게 받으면서 집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거야. 그런 걸 나라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불법이에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도 한국 나라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떼거지로 잡힌 적이 있었어.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일본 남자였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희정이라는 여자, 하루코라는 여자, 그 여자의 살해 사건이 신문이나 막 언론에 나갔을 거 아니야. 토막 사체, 목이 사라진 여자, 한국 여성. 그래서 일본 경찰들도 막 그녀를 찾았지만 없었어. 그래서 알고 보니 외국인 등록증이 발견되고 조사해서 이 남자를 찾았는데, 이 남자는 이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자취를 감추고 난 뒤였던 거야. 그러던 중에 그녀와 이 정희정이라는 여자와 함께 일했다는 업주가, 그 사장님 그리고 그 같이 일했던 여성이 인터뷰에 응하게 돼요. 그런데 그녀의 말인 즉슨 10월 5일부터 전화를 건 데도 없고 그때부터 그녀의 전화기가 쭉 꺼져 있었다고 인터뷰를 해줘요. 그래서 말했지, 그 기자가. 아니 근데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걱정 안 되셨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왜냐면 그녀는요, 이 일본인 남자와 불법 위장 결혼을 했기 때문이야.
자, 일본에서는요, 어느 뭐 외국이나 가나 똑같겠지만,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일본인이나 뭐 그 나라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가족 비자를 받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 비자를 내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서로 계약을 하는 거지. 딜을 하는 거야. 사실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희정 씨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이 일본인 남자랑 호적상으로는 결혼을 한 상태지만 사실은 불법 결혼이었던 거지. 비자를 위해서 위장 결혼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그 같이 일했던 여성이 한 인터뷰를 따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해야 되려면 가족이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하려면은 잘 안 들리니까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실종 신고를 하려면 그 가족이나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 위장 결혼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위장 결혼이라는 것도 나오고. 사건 터졌을 때 일단 주소가 남편 주소로 돼 있기 때문에 주소지로 오잖아요. 근데 얘 물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도 사실상 반은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장 결혼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신고를 하면 그 주소로 되어 있는 집으로 들어올 거고, 그럼 그 집 주소가 되어 있는 게 이 남자의 집이었는데 이 남자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여자의 물건이 그 남자 집에 한 개도 없단 말이야. 아니 무슨 부부가 그래. 그럼 알아차겠지. 아, 얘네 지금 위장 결혼한 거구나. 아니 그 여자 물건이 한 개도 없는 걸. 그러니까 이 남자도 위장 결혼을 했던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편이란 사람도 실종 신고를 하기보다는 이혼 서류 접수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한 거야. 자, 그럼 그녀는 왜 성매매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야만 했던 걸까?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이 여자는 왜 이런 성매매 매춘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돈이에요. 맞아요. 돈도 왜? 빚 때문에. 빚 때문에 그래요. 빚. 어쨌든 그녀는 이 업소에서 빚을 다 청산을 했어. 청산을 일단 했어. 그런데 빚이 또 생기게 돼. 왜? 어머니가 편찮아지셨다는 이유로 이 업체의 업주가 이 여자한테 10만 원을 또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만 원이 좀 넘는 돈이지. 그래서 아까 인터뷰했던 이 여성이 10만 원을 빌려줘요. 그럼 어떡해? 이 여자한테 또 빚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업주가 하는 말이 솔직히 참 되게 선한 아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해준 이 같이 일했던 여성들도 사실은 너무 찾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고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불법 체류한 사람을 불법 고용한 거, 그리고 이게 성매매 매춘이라는 것 때문에 법의 이런 무게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자기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위장 결혼이기 때문에 다 너무 밝혀지는 게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못했던 거지. 실종 신고를. 자, 유흥업소 사람들이요, 매춘이나 이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비자 기간이 넘었는데 원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곳 일본에 체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유흥업소, 매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대부분 얘가 무슨 일이 생겼나? 가 아니라 아이씨, 그냥 선불금 떼먹고 턱 꼈네. 아이씨,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빚 때문에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지 이 사람한테 무슨 큰일이 생겼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거야. 여튼 정희정 씨를 찾아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어떤 여자가 연결이 돼요. 제발 우리 언니 좀 찾아달라고 했다는 어떤 여성의 인터뷰 전화가 연결이 돼요. 여튼 아까 전에 그 매춘 업자가 아니 내가 전화가 왔어. 나랑 같이 하던 여자애가 왔었는데 그 여자가 아니 그 자기 친구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니 그때는 무시했는데 지금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혹시 이 여자가 아닐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인터뷰 영상 보셨잖아요. 그 영상에 나오는 도대체 자기 친구를 찾아달라고 했던 그녀,
그녀가 오사카 근처에 산다는 걸 알고 수소문을 해봤는데 결국 만나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이 정희정 씨는요, 불법 체류는 아니었어. 왜냐면 일본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 등록증에도 일본인 그 가족 비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녀는 불법 체류는 아니었어. 그래서 신고를 할 수 있었어. 없어졌다고. 오사카의 어떤 한 동네는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는 지인이더라도 이 사람은 없어졌다고 신고를 할 수가 있대요. 실종 신고를. 그래서 그녀를 알고 있는 그 누군가 단 한 명만이라도 신고를 했으면 바로 찾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녀의 죽음이 밝혀지자 그녀의 주변 지인들이 오히려 다 자취를 감춰요. 왜 그런 줄 알아? 왜냐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이야. 그게 밝혀지면 어떡해. 한국으로 쫓겨나는데 다 빚이 있고 돈 벌려고 일본에 온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나 불법 체류자가 걸리면 넌 어떡해. 이것 때문에 그냥 다 사라지게 자취를 감춰버린 거야.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고. 왜냐면 성매매나 풍속업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가 봐요. 자, 그런데요, 이 한국에서 정희정 씨의 인상은 너무 달랐어요. 정희정 씨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 조용했었다, 도서관에서 일하기를 좋아했었다,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착한 아이라고 말을 다 해요. 자, 이렇게 정희정 씨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찾던 중 정희정 씨를 맨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어. 일단 그분의 인터뷰 장면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 그랬었는데 언니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편하다면서 가기 싫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요? 네. 미국에는 언니가 한국 식품점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쇼바이에서 일을 하든지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한데 그런 데서 일을 하라고 했었는데, 몸 파는 것 중에 제일 최악이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언니가 최악이 됐을까라고 생각만 했었거든요. 빚도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다 갖고 오사카로 넘어왔던 걸로. 빼야 되는 기간은 다 된 거야, 날짜가. 날짜가 다 돼서 집을 빼야 되는 기간. 짐 센터에다가 자기 큰 짐 있잖아요, 막 맡기고 라는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묵은 거예요, 언니가. 그러고 나서 없어진 거죠. 자, 이 여성분의 인터뷰를 빌자면 그 정희정 씨가 이사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일단 큰 짐은 이삿짐 센터에 맡긴 뒤에, 그리고 그 이누마라는 사람 집에 갔는데 그 뒤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해요. 자, 이 여성 유일하게 희정 씨를 걱정했던 사람이었어. 자, 그래서 이 정희정 씨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던 찰나에 정희정 씨의 핸드폰에서 낯선 번호를 발견합니다. 이 여성분이 그 정희정 씨의 그 번호 내역을 다 뽑은 거야. 자, 이게 그 번호예요. 090으로 시작하는 번호인데요. 자, 근데 이 번호가 정희정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통화를 한 번호예요. 맞아요. 이 번호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야. 이누마의 번호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막 계속 했대. 이 번호로, 이 여자가. 그런데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받아도 그냥 바로 그냥 뚝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우리 언니 보내달라고. 우리 언니 보내주세요. 우리 언니 돌려줘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문자가 왔대. 뭐라고 왔다는 줄 알아? Who are you? 나 소름 끼쳐, 이 말하면서. Who are you? 라면서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문자를 받고 뭐지? 그래서 확인하자마자 전화를 걸었대. 그런데 이런 거야. 한국말로 하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전화 걸어주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 일본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아예 그냥 끊어버린 거야. 이 남자가.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너무 수상하니까, 그런데 그 동네가 또 가족이 아니면 신고를 할 수 없는 뭐 또 그런 게 있나 봐. 동네에 따라서 약간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아는 지인들도 이런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는 동네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이제 간 거지. 그래서 이 여성분이 정희정 씨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일본에 있을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사람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신고를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일단 지인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신고를 하려고 막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것들을 뽑아 놓고, 정희정 씨의 신랑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일본 남자, 전 남편이죠. 그 남자한테 외국인 등록증, 우리 언니 외국인 등록증 서류를 좀 끊어줘요 라고 했는데, 이 신랑이라는 사람이 그걸 꺼려한 거지. 위장 결혼이었잖아. 좀 꺼려한 거야. 왜냐면 경찰에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집으로 올 거고, 근데 우리 집에는 그 여자의 물건이 한 개도 없고, 어랄라? 그러면 나 위장 결혼 걸리는 거야. 그럼 누가 그거 해주겠어? 네, 여기 있습니다. 누가 그걸 주겠어?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게 대한민국 영사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대한민국 대사관이었는데, 이 마지막 전화번호의 주인만이라도 제발 이 번호의 마지막 주인만이라도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부탁을 하는 팩스를 보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보냈던 팩스 사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은 이 번호였어. 노연사님, 이게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용지를 이렇게 A4 용지였는데 그 용지를 팩스를 보낸 거야. 자, 어떻게 보냈냐, 이렇게 이 사이트야. 이게 그 대사관 사이트야. 전화번호와 팩스와 이메일이 있어. 그래서 이 번호로 보낸 거야. 보시면 255-5555 255-5555 똑같죠. 팩스 255-5506 255-5506.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팩스로 보낸 거야. 이 대사관에다가. 자, 이 여성분은 2009년 11월 정희정 씨가 마지막으로 밝힌 행선지였던 카나자와, 이 카나자와를 관할하는 한국 영사관에다가 정희정 씨의 대사관이 영사관이랑 뭐가 다른 거냐, 어쨌든 영사관이래요. 영사관에다가 정희정 씨의 통한 내역 등 여러 자기가 스스로 조사했던 서류들을 다 팩스를 보내요. 제발 우리 언니 좀 찾아달라고. 제발 저기 번호 나와 있는 게 누군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인터뷰 영상 기억나요? 일본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그 인터뷰. 그게 바로 니가타 한국 총영사관이었거든. 그 총영사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야. 자,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거 다시 한번 봐요. 왜냐면 연결해서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이것도 겁나 빡쳐요. 자, 통영사관 영사야. 잠깐만, 여러분들 글씨 잘 보이세요? 제가 조금만 더 크게 해드릴게요. していることはですね、日本人犯人がですね、日本の法律によって憲政に処罰されることです。もし、外国人ですね、外国人に対しての犯行として、軽くですね、罪が軽くなるんじゃないかと、そんな心配。 자, 외국인이라서 처벌이 좀 가벼워지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거 일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했던 대한민국 니카타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그런데 이 여성분이, 그 정희정 씨를 알고 있는 이 여성분이 제발 우리 언니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영사관 사람은 이 여자가 이렇게 부탁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남자가 또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혹시 실종신고 들어온 적 없습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고 안 해요. 영사님하고 통화하고 직접 팩스를 보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걸 영사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 신고하면 경찰에 해야지. 그걸 왜 네가 다 영사관에 신고를 해? 네가 다에 설령 그 신고가 들어온다 해도 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계속 연락을 안 했지? 한판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글쎄 우리가 바꾸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좀 헷갈리긴 한데 설령 받다 해도 사실 좀 쓰는 방법은 없었는데. 아니 왜 한 번밖에 연락을 안 했지? 이거 뭐 우리가 뭐 법적으로 뭐 아무 조치도 안 한 것도 좀 뭐 그렇게 거시기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영사관에 이렇게 해도 뭐 우리도 딱히 그렇게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그걸 왜 영사관에 신고했대?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도대체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행 오거나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어디다가 SOS를 청해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영사관이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그 여성 있잖아. 이 정희정 씨를 유일하게 찾았던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있어. 뭔지 알아? 자. 갔다가 일본 딱 오잖아요. 그럼 핸드폰 로밍 그게 뭐라고 뜨냐면요. 위급한 사항을 당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번호가 떠요. 그거 완전 쑥뻥이잖아요. 그런데 영사관이 하는 말은, 아니 그거 왜 영사관에 신고했대? 경찰에 신고해야지. 우리 신고해도 별로 솔직히 우리가 뭐 도움되는 건 없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빡쳤는지 아니? 난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녀가 사라진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근데 왜 카나자와까지 간 걸까요? 그런데 처음에 이 나가노에서 같이 일했던 여성이 있었대. 오사카가 아니고 나가노라는 곳에 살던 그 여성과 같이 했던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녀가 깡패한테, 야쿠자한테 빚을 졌다. 그리고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열심히 해서 빚을 청산하면 또 빚이 생기고 또 하면 또 빚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빚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증은 가족도 서주면 안 되는 게 보증이야. 그리고 원래 성매매 업소나 매춘 이런 거는 영화에서만 봐도 그런 데서 일하면 계속 빚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쨌든 그녀가 원래 일했던 유흥업소에서는요, 시급이 한 2,000엔 정도밖에 안 됐대. 2,0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원 좀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한 5시간 정도 일하는 거니까 한 10,000엔 정도 버는 거야. 그러니까 1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버는 거지. 이자는 계속 불어만 가고 빚은 계속 넘쳐나는데 하루에 10,000엔만 버는 걸로는 이 여자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출장 성매매라는 걸 시작했고, 그래서 카나자와까지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그녀와 함께 일했던 여자들이 뭐냐면 뭐 그냥 술집에서 술 파는 약간 그런 여자들이었는데, 이 여자가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출장 성매매까지 하는지 몰랐잖아.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 출장 성매매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일본에서도 출장 성매매는요, 굉장히 위험한 직업으로 뽑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다가 이누마가 증언하기를 매춘 여성이 또 빡칠라 그래. 아니 그 매춘하는 여자가 자꾸 계획에도 없던 만남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 여자가 그냥 무작정 기차를 타고 나를 찾아온 거라니까? 그럼 어떡해요? 찾아왔으니까. 나는 차를 타고 마중을 나갔죠. 근데 이 여자가 만나자마자 나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누마는 일단 거절을 하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대요. 근데 이게 정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간 게 확인이 됐어. 그 음식점 그 점장이랑 다 그까지 다 확인을 했어. 그런 영수증 그 아저씨가 되게 꼼꼼하게 다 적는 분이셨나봐. 그래서 그까지 다 확인을 했어. 그런 다음에 이누마랑 이 여성이 이 정희정 씨가 호텔로 가요. 그런데 갑자기 정희정 씨가 이렇게 말했대. 나 호텔 말고 이누마 씨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건 100% 다 이누마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누마가 증언하기를 정희정 씨가 호텔로 갔는데 우리 집에 자꾸 가자고 졸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에 갔대. 그리고 주차장에다가 일단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또 돈을 요구하는 거야. 난 또 거절했죠. 안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내 남자친구 야쿠자에 있는데 나 그럼 야쿠자에 있는 남자친구 전화 좀 한번 해야겠다.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야쿠자 조직폭력배 조직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내놓으라고 너와 협박할 거야 라는 그런 협박을 하고 나서 전화를 거는 도중에 이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핸드폰을 뺏고 제압을 한 거야. 때나 그럼 왜 이래 막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말하길 왼팔로 목의 부분을 이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지마 그러면서 들려 있을 거고 이 이누마가 여자의 목을 이렇게 졸랐다고 증언을 해. 지가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그래서 목 어딘가를 잘못 눌러서 죽은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말한 게 뭐냐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사람 몸에. 그래서 미주신경 반사로 죽었다라고 해. 자, 미주신경이 뭐예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미주신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미주신경이에요. 목 이 부분에 있는 거야. 여기가 미주신경이라는 곳인 거예요. 자, 이 미주신경을요 1분 이상 누르면 사망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이 미주신경이 1분 이상 눌러가지고 급소를 눌러서 사망하게 됐다. 뭐 변호사 측은 이런 스토리를 짜낸 거야. 그런데 이 의견에 우리나라의 법의학자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 영상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왜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면 동물의 경우에 이 미주신경을 눌렀을 때 심장박동이 느려져가지고 사망할 수 있대요. 이거는 이미 다 공공연하게 밝혀진 사실이래. 그런데 사람한테는 이거를 실험해볼 수가 없잖아. 사람한테 이렇게 눌러가지고 야, 너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걸 사람한테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좀 죽은 사인이 미묘할 때 혹시 미주신경을 눌러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게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케이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이누마란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것 중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녀가 갑자기 축 처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얼굴을 비춰본 거야. 그때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지가 지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녀가 축 처져 있어서 핸드폰으로 그녀를 안색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춰보니까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라고 진술해요. 그런데 이 미주신경 반사로 사망했다 이러면 보통의 얼굴색이 그냥 지금 이대로여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내가 지금 죽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얼굴색 그대로여야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목이 졸려져서 죽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기 울혈이라고 생기잖아. 빨갛게.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목을 조르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얼굴을 비춰보면 파래 보였다는 건 이거는 미주신경 반사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목을 졸려 죽였다는 거지. 이 의사 법의학자 분이 말하는 거야. 휴대폰 비쳤을 때 얼굴이 파래 보이는 건 그건 목을 졸려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 남자 이누마라는 남자 새끼가 지가 뭐 어떻게 좀 피해보려고 말을 이렇게 덧셈 하다가 지가 직궤에 넘어간 건데, 자 막 차 안에서 왜 이래! 핸드폰 막 할 때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 하지마! 막 이러면서 여자가 목을 졸려서 죽었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게 미주신경 반사예요. 그런데 목 졸라 죽였을 때는 이 신경 두 개가 다 눌려서 죽은 건데, 그러면 봐봐. 남자의 팔꿈치가 이렇게 목에 들어가잖아. 이렇게 목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럼 팔꿈치 사이에 여자 목에 여기 딱 낀단 말이야. 그럼 압박이 가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경동맥과 경정맥 사이에서 이 압박이 그대로 이렇게 눌려진대요. 그 남자분들 뭐 특정사나 뭐 특공대, 특전사, 수색대 모르겠어. 약간 좀 그렇게 좀 빡센 데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래요. 이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사람을 제압할 때, 빠르게 제압할 때 쓰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 목을 눌려서 사망했을 때와 똑같은 정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미주신경 반사가 1000명에 1명꼴로 나올까 말까 한 이 법의학 소장의 의견은 한 팔로 목을 감싸 죽인 거라고 추측을 해요. 이건 미주신경 반사가 아닐 거다. 목을 감싸 죽인 걸 거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자동차 시트에서 소변이 검출돼요. 소변이 검출돼. 이 위에 있는 게 실제 이 남자의 이누마 차 시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뒤쪽에도 그 소변이 들어가 있었던 거를 표시해 놓은 거야. 소변이 묻은데. 이 남자의 시트인데 얘가 시트를 다 뜯어놨어. 안에 있는 스티로폼까지 다. 실제 그 이누마 차의 시트예요. 이누마 스위치는요, 시트를 다 잘라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체를 유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머리가 수트케이스에 안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라낸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머리는 나중에 후에 어디 바닷가에서 어떤 어부에 의해서 그게 두개골이 발견돼. 한참 뒤에. 자, 이것이 살인이라고 인정되는 이유인 거야. 인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지. 아니, 목을 잘랐잖아. 그리고 이누마는 정희정 씨가 죽은 하루 뒤에 시체를 유기해. 그리고 몸은 그 수트케이스 이런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산에다 버려. 그리고 머리는 두개골은 바다에서 한참 뒤에 발견돼요. 한참 뒤에. 그리고 이 이누마가 정희정 씨가 앉았던 자동차 시트, 이 소변이 약간 검출된 이 시트를 잘라내. 안에 스티로폼까지 다. 그리고 조사해봤던 이 뒤에까지 소변이 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원래 사람이 죽으면 다 자기 안에 있는 거 배출시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아, 이거는 하루코상이, 그러니까 정희정 씨, 이 남자가 자꾸 하루코상이라고 말하니까 하루코상이 목을 졸릴 때 배출된 소변이다라고 검사 측에서 의견을 내요. 사람이 죽을 때 목을 졸려서 그때 소변이 나오는데 그때 검출된 거 아닙니까? 그때 소변 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측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그거는 물을 쏟아가지고 시트를 자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소량의 소변이라고 나온 그것은 땀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합니다. 물이 묻어서 시트를 자른 거래. 지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소량의 소변에 그 검출된 건 그거는 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시트 얘기, 그 소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되니까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그 여자가 누웠을 때 시트를 뒤로 했대. 이렇게 뒤로 했대, 의자를. 그때 뒤로 젖힐 때 하루코 씨의 복부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때 소변이 조금 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조수석을 의자를 뒤로 할 때 실수로 그 하루코상의 배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그때 소변이 조금 찔끔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대 법의학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또는 사망의 과정이 무엇이든 간에 사망 시기에 괄약근이 풀린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떻게 죽었든 어떻게 얘가 죽었든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괄약근이 풀리기 때문에 소변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얼만큼의 그러니까 양은 그 방광에 얼마만큼의 소변이 남아있냐에 따른 거지 사망 원인에 따라서 소변이 많이 나오고 뭐 소변이 조금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소변이 배출되는 거야. 그런데 시트는 다 찢겨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스펀지까지 다 뜯어놓은 상태여가지고 이 소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걸로 이 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요. 일본 재판소에서.